엄마와 아기 모두 행복한 다뉴 이야기 파트 2입니다. 다뉴 시도 4일차 때 찍었던 영상이 있으니까 그 영상을 미리 보고 오시면 이번 영상이 더 이해가 잘 되실 거예요. 저는 다뉴 하는데 총 걸린 시간은 3월 15일부터 4월 1일까지 진행해서 총 18일 걸렸어요. 17개월 동안 쭈쭈를 찾던 주한이한테 충분한 시간을 주고 싶었거든요. 그래서 무리하지 않고 짧게는 2주, 길게는 한 달까지 예상하면서 다뉴를 시도했는데 18일 만에 다뉴에 성공하게 되었네요. 수유 횟수는 다뉴 시도 첫 7일까지는 3번, 아침, 저녁 먹기 전, 자기 전 이렇게 3번 수유했고요. 다음 주에는 아침 그리고 자기 전 2번 수유를 했습니다. 마지막 3일 동안은 밤에 딱 한 번만 수유를 했고요. 어제부터는 아예 수유를 하지 않았습니다. 물론 쭈쭈를 빨던 버릇이 있으니까 중간중간 쭈쭈를 찾긴 하더라고요. 하지만 그때마다 짧게 설명을 해주고 놀이를 유도하거나 다른 먹을거리들을 주었어요. 설명은 막 길게 장황하게 할 필요 없이 주한아, 이제 주한이 쭈쭈랑 빠이빠이 해야 된대. 엄마랑 재밌는 책 읽을까? 엄마랑 수박 먹을까? 이러면서 쭈쭈 외에 다른 거에 관심을 둘 수 있도록 노력을 했어요. 그리고 아기를 최대한 즐겁게 해주려고 많이 노력을 했던 것 같아요. 그렇게 점점점 쭈쭈를 먹지 않아도 즐겁네, 괜찮네 이런 인식을 심어주다 보니까 아기도 점점 자연스럽게 쭈쭈랑 멀어지게 되고 그렇게 힘들어하지 않으면서 다뉴를 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. 주한이가 쭈쭈를 찾을 때는 한 3가지로 요약할 수 있는데요. 첫 번째는 목마르거나 배고플 때, 그리고 두 번째는 안정감을 느끼고 싶을 때, 세 번째는 졸릴 때인데요. 엄마가 그 요구사항을 잘 파악해서 물이나 간식을 준다든지 아니면 더 열심히 놀아주고 많이 안아준다든지 아니면 잠을 재워준다든지 하는 게 꼭 필요해요. 그런데 만약 주한이처럼 수유와 수면이 맞닿아 있는 경우에는 더 많이 보챌 수 있어요. 주한이도 졸릴 때 특히 쭈쭈를 더 찾았는데요. 그래서 제가 선택한 방법이 가슴 쪽이 최대한 보이지 않게 업어서 재우는 거였어요. 제가 정말 유용하게 사용하고 있는 포대기에 대한 영상도 있으니까 참고해 주시기 바래요. 그런데 이렇게 계속 업어서 재울 순 없잖아요. 그래서 저는 업어서 재우다가 잠이 스륵스륵 올 때쯤 기분 좋은 상태에서 주한이를 내려놓고 같이 토닥토닥 하면서 재웠어요. 그러니까 예전에는 눕기만 하면 쭈쭈를 찾던 주한이가 이제는 누워도 쭈쭈를 찾지 않더라고요. 다뉴를 할 때 아기에게 가장 큰 유혹이 뭘까요? 엄마의 살갗이나 가슴이 보이는 거겠죠. 그래서 너무 목이 파인 옷이나 아니면 살갗이 많이 드러나는 민소매 옷 같은 경우에는 피해 주시는 게 좋아요. 실제로 저도 좀 이렇게 파인 옷을 입고 있었을 때 아기가 옷을 막 이렇게 잡아 끌면서 쭈쭈에 집착하는 모습을 보이더라고요. 그래서 그날 이후부터는 항상 목까지 오는 반팔 티셔츠를 입고 바지도 저는 그냥 최대한 긴 바지를 입고 있었어요. 다뉴를 할 때 정말 엄마들에게 꼭 말씀드리고 싶은 건 아기의 마음을 잘 헤아려주고 잘했을 때 응원과 격려를 아끼지 마세요. 쭈쭈랑 작별을 하는 건 아마 아기 인생의 첫 시련 같은 걸 거예요.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기 스스로 절제하고 노력하는 모습이 정말 많이 보이거든요. 그런 모습을 볼 때 정말 얼마나 기특하고 막 마음이 기쁜지 몰라요. 그럴 때 정말 내가 할 수 있는 최대한의 리액션으로 아기를 칭찬해주면서 안아주고 응원해주세요. 저는 거의 돌고래 소리를 내면서 칭찬을 해주는데 대단해! 사실 이거보다 더 해요. 파트 1 영상에서 말씀을 드렸는데 저는 쭈쭈를 다 먹은 다음에 쭈쭈랑 빠이빠이 하는 연습을 시켰었거든요. 그래서 아기가 쭈쭈를 먹은 다음에 스스로 빠이빠이를 하고 다른 놀이를 하러 가면 그때 막 칭찬을 해주는 거예요. 저는 온 가족이 다 함께 모여서 주한이 좀 보세요. 주한이가 쭈쭈한테 빠이빠이 했어요. 막 엄마도 아빠도 남편도 와 주한이 대단해 이렇게 하면서 주한이를 응원해 주니까 주한이가 그 순간에 굉장히 뿌듯해하고 뭔가 의기양양하더라고요. 그래서 이런 과정을 통해서 아기들도 절제하고 인내했을 때 칭찬을 받을 수 있다는 그런 경험을 시켜주는 것도 아기들한테 참 좋은 경험인 것 같아요.
아마 단유하시는 분들이 가장 두려운 게 젖뭉침일 거예요. 저는 다행히 젖 양이 그래도 많이 줄었던 상태여서 젖뭉침이 심하진 않았어요. 하지만 조금의 뭉침은 있었습니다. 수유 횟수를 3번에서 2번으로 줄이고 2번에서 1번으로 줄일 때, 그 과도기 때 한 번씩 뭉쳤었는데요. 그때는 젖을 소량만 짜내주시면 돼요. 젖이 비었다 할 정도로 짜는 게 아니라 불편하지 않을 정도만 짜내주시면 그 다음에 젖도 많이 차지 않고 뭉친 것도 빨리 해결할 수 있으실 거예요. 젖은 아기가 빨면 계속 나오기 마련이거든요. 그래서 아기 입이 닿지 않는 것만으로도 젖 양이 자연스럽게 줄어요. 그래서 그렇게 짜내는 것을 너무 두려워하지 마시고 소량씩만 짜내서 젖 양을 자연스럽게 줄여가시기 바랍니다. 저는 단유하면서 남편의 도움을 정말 많이 받았는데요. 일단 주한이가 밤에 잘 때도 밤중 수유를 하던 아기여서 먼저 밤중 수유를 딱 끊으려고 남편과 주한이가 함께 잤었어요. 그러면서 남편이 주한이가 깼을 때 쭈쭈가 없다는 사실을 알려주고 물을 먹여서 토닥토닥 하면서 재워줬거든요. 그렇게 며칠 하다 보니까 정말 주한이가 통잠을 자게 됐고 밤중 수유가 자연스레 끊어졌어요. 그래서 수면과 수유가 더 빨리 분리가 될 수 있었던 것 같아요. 그리고 또 저 같은 경우엔 코로나 때문에 온 가족이 다 함께 모여 살고 있고 이모댁도 굉장히 가깝고 주한이가 이모 할머니도 너무 좋아해서 자주 놀러 가거든요. 이렇게 엄마 이외에 같이 시간을 보낼 수 있는 다른 양육자가 있다면 아기도 불안해하지 않고 더 즐겁게 쭈쭈에 대한 생각을 잊을 수 있는 것 같아요. 단유 정말 혼자 하시긴 힘드실 거예요. 그러니 꼭 가족들에게 도움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. 자, 저는 이렇게 17개월간의 모유수유 여정을 마쳤습니다. 여러분들도 꼭 즐겁고 행복하게 단유에 성공하시기 바랄게요. 궁금하신 점이 있다면 언제든지 댓글로 남겨주시고요.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좋아요, 구독, 알림 설정도 부탁드리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